네, 안녕하세요. 윤엘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7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 맨리 피홀의 힐링, The Divine Art라는 책에서 증오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atred, the irrational emotion. 증오심은 결국 irrational한 감정이다. 즉 비이성적인 감정이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했었죠. 두려움이 이제 나중에 증오심으로 이어지게 된다. 두려움을 방치하고 그것을 이제 치유하지 않고 계속 내버려 두면은 이제 증오심으로 이제 한 단계 넘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one can hate and be healthy at the same time.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건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자, 이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나는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아프든 또는 정신적으로 아프든. 예, 동시에 그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강할 수는 없다. 이건 마치 몸에 치명적인 어떤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있는데, 자, 그거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서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죠. 예, 당연히 건강이 악화됩니다. It is essentially human for a person to dislike those who have injured him, filched his worldly goods, or frustrated his reasonable accomplishments. 자, 나에게 해를 가했거나, 어떻게 나한테 나쁜 짓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피해를 줬거나, 나의 금품을 갈취했거나, 또는 내가 하려고 하는 나는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계속 방해하고 회방을 놓았던 사람. 자, 그런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본성이죠. 예. 명백히 그 상대방의 잘못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했고 내 물건을 빼앗고 내 하는 일마다 이제 딴지를 걸면서 방해를 했으니까. 자,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The other person's fault may be great, but the one who hates him, no matter how just the cause, has the fault which is the greater.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해자의 잘못이 아주 크고 명백할 수도 있지만,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진짜 이 사람이 잘못한 게 100% 가해예요. 이 사람 가해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나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분노를 하고 이제 그를 증오하게 됐거든요. 자, 아무리 정당한 내가 진짜 그 증오할 만한 그를 충분히 증오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오심을 품은 사람이 항상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네. 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더 큰 잘못을 했다라기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증오심을 가지면 결국 내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상대방에게 주는 효과, 내가 상대방을 증오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어떤 미치는 영향보다는 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은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을 아주 심각하게 해치게 된다는 거죠. The scriptural admonition, admonition 경고라는 뜻이죠. The scriptural admonition to do good to those who despitefully use us is not only a noble statement of spiritual truth, but a cardinal tenet of psychotherapy. 자,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뭐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뭐 그런 내용도 있었죠. 그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성경에 이건 뭐 매니피오션 이거 admonition 경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가르침인데 이거 경고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네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뭐 그런 관점이에요. 이 성경의 경고는 영적 진리일 뿐만 아니라 심리 치료의 핵심 개념이기도 하다.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얘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실용적인 개념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괴로움, 증오심을 내가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그런 괴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다. 굉장히 실용적인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It has been my observation that most persons regard their hatreds as righteous emotions and they have no particular desire to get over them. 이 맨리 POC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나에게 상담하러 찾아오고 뭐 이런 사람들 내가 이제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증오심을 정당한 감정으로 여기고 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증오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감정을 내려놓으려는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저 상대방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한 저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이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당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나만 더 크게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아마 부처님이 했었던 말인 것 같은데 그 분노 또는 증오심이라는 것은 마치 뜨겁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숯덩어리를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숯덩어리 들고 있는 사람이 화상 입지 그 상대방이 화상 입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분노, 증오 이것은 내가 내 손에 들고 있는 뜨거운 숯덩어리와 같다. 결국 나만 손해를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They seem to feel that through dislike they accomplish a vicarious revenge. 마치 그 남을 증오하면 그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짓을 한 그 사람을 증오하면은 그 증오심을 품고 있으면은 이게 일종의 복수다, 대리 복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복수하려는 그런 그 충동, 본능, 자 그런 것을 대리만족, 일종의 대리만족 복수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나만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To work up an implacable hatred may require many years of brooding over real or imaginary ills, so that when this is achieved, it is not unusual to learn that the despised one has departed long since from this mortal life. 자, 누군가에 대해 강력한 증오심을 품기 위해서는 수년에 걸쳐 실제 또는 가짜 증오의 대상에 대해서 고심해야 하며 따라서 심지어 증오의 대상이 내가 그 싫어하는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난 후에 확고한 증오심이 정착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 누군가를 진짜 증오하는 것도 그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예. 수년에 걸쳐서 내가 이제 저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을 계속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키워야지 내가 진짜 말하자면 진정한 증오심을 이제 품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내가 이제 저 사람을 증오하는 이유가 진짜 명백한 경우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오해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을 증오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의 입장, 저 상대방의 입장, 사정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정보, 잘못된 착각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게 진짜 증오할 만한 이유가 있든 아니면은 내가 오해를 한 것이든 간에 그 진짜 그 활활 타오르는 증오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그 증오심이 100% 충전됐을 때는 너무 많은 세월을 흘러서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그 이제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피해를 가져다 두는 이런 증오심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 진짜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The ancient custom of forgiving the dead and bearing all grievances with the body was not so much a kindness to the deceased as a release for the living. 자, 사자를 용서하고, 즉 이 세상을 떠난 이승을 떠난 사람을 용서하고 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이제 장례식을 하면서 시신과 함께 묻어버리는 고대의 풍습은 이승을 떠난 사람에게 이제 따스함, 말하자면 이제 안녕 인사를 하는 따스함을 표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작별 인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실용적인 그 의의는 살아있는 자들의 증오심을 내려놓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이제 뭐 이 세상을 떠났어요.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 뭐 이게 이제 가까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뭐 사실 이건 고대 풍습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그 장례식을 하면서 그동안 원망했었던 마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조금씩 내려놓게 되잖아요.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자, 그것이 이제 반드시 그 이제 이승을 떠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이제 증오의 대상이 말하자면 사라졌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 캐캐 묵은 그런 원망하는 마음 그런 것을 이제 나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시신과 함께 그 원망하는 마음을 묻어버린다. 뭐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Energy expended in perpetuating grudges is not available for positive accomplishments, and those who hate impoverish themselves with their destructive emotions.
자, 증오심을 키우는 일에만 이제 급급해서 집착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해 버리면 자, 이제 누군가를 증오한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 우리 육체 노동보다도 더 많이 우리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그런 행동입니다. 증오심. 뭐 사실 증오심 근데 가만히 앉아서 증오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뜨거운 숯덩어리란 말이죠. 내 안에 에너지를 다 이제 태워버립니다. 자, 증오심을 키우는 일에 에너지를 소비해버리면 사실 그 에너지는 좋은 용도로 써야 되잖아요. 어쨌든 자산이라는 것은 항상 그 좋은 용도를 어떻게 쓰느냐가 제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긍정적인 건설적인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써야 할 그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다 씀으로써 그죠? 증오심 이것은 사실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 고문이거든요. 그 자해나 다름없습니다. 자기 자해하는데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이 증오하는 마음을 이유가 어쨌든 간에 진짜 증오할 만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증오하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자기의 마음을 파괴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예. 이거는 이제 복수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가했는데 그 해를 더 확대시켜 가지고 더 큰 불행에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몰아넣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란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게 증오심이라는 게 또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복수하고 싶은 심정. 진짜 복수를 하기는 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증오심을 품으면은 일종의 그 대리만족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용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A philosophical attitude toward life and people is a good remedy for hate fixations. 이 증오심을 극복하기 위한 이 증오심을 주체할 수 없는 증오심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삶과 인간에 대한 철학을 갖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철학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철학과 나오면은 밥벌이가 안 된다고 해서 일부 대학에서 철학과부터 폐쇄를 하죠. 심지어 한 몇 년 전에 실제로 어떤 대학에서 그랬던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언론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네, 가면 갈수록 이 중요한 것들이 이제 천대받고 쓸데없는 것들이 이제 중요시되는. 그래서 이제 세상이 막 거꾸로 됐다 뭐 그런 말을 하죠. 어쨌든 삶과 인간에 대한 철학을 갖게 되면 즉 뭐가 다른 말로 이제 마음 공부라고도 하고 뭐 사실 다 그게 결국은 다 철학 공부거든요. 그런 공부를 통해서 그 증오심을 어느 정도 핸들링하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맨니 피올씨가 실제로 이제 몇 가지 이제 사례도 이제 얘기를 하네요. 자기 경험담을 얘기를 하네요. An old doctor who had spent 60 years studying human nature in all its complex manifestations once said to me. 자, 60년 동안 인간의 복잡 미묘한 속성을 연구해온 노 의사가 이제 나이 좀 든 의사. 그러니까 의사 생활만 60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거의 80대 할아버지겠죠. 그런 나이 든 의사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분이 어쨌든 60년 동안 인간을 연구했잖아요. 어떤 의사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 정신과 의사 이런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I am entirely convinced from a lifetime of experience and observation that every man does the best he can for what he is and what he knows. 이 의사가 어떤 말을 했냐면 제가 한 평생에 걸쳐 많은 환자들을 관찰하고 접해본 결과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신이 태어난 본성과 그 삶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을 통해서 즉 자기가 이제 삶을 경험하면서 이제 얻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자기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 막대 먹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며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자, 그런 사람들도 물론 이제 나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고 이제 성장 배경도 다르고 학력도 다를 수 있고 문화도 이제 다른 문화권에서 자랐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사람도 자기 주어진 여건 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해가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구나 다 열심히는 하고 있다. 그 노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The student of psychology
becomes tolerant of people and their faults.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삶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이제 철학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면, 즉 그 철학을 공부하게 되면, 여기 지금 심리학은 심리학이라고 돼 있는데 이 심리학도 그 철학의 한 분파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 다시 말해 인간을 공부하는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단점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관대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예전에는 미워했던 사람이 왜 저러는지, 저 사람의 심리가 어떠한지, 왜 저런 행동을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관대해진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증오했었던 사람도 그 증오심이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저 사람의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런 심리 상태에 있는지 조금씩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으니까. 그 뒤에서 계속 설명이 나옵니다. He realizes that under similar motivations and limited by the same training, circumstances, and traditions, he in all probability would make the identical mistakes that appear so despicable in others. 자, 내 자신도 만약 내가 싫어하는 저 상대방과 같은 입장이었더라면, 그 사람과 내가 그토록 증오하는 그 사람과 같은 환경에서, 같은 문화에서, 같은 교육을 받았더라면 나 역시 같은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 즉 말하자면 역지사지.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었으면 아마 나도 저렇게 됐을지 몰라. 사람들이 그토록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짓, 나도 저렇게 행동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래서 그렇구나. 즉 이것도 일종의 인과관계거든요. 인간의 행동, 그거는 이제 결과죠. 그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 원인을 알게 되면, 인과관계를 이제 이해하게 되면은 조금씩 관대해진다라는 거죠. 관대해진다. 사람에 대해서 좀 관대해진다. 자, 제가 이 부분을 보고선 그 예전에 제가 올렸었던 그 소크라테스 어록에서 이런 그 문구가 있었는데 이게 생각나서 한번 여기 삽입을 해봤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었죠. Be kind, for everyone you meet is fighting a hard battle.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그들 역시 당신처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 그동안 자기가 성장하면서 이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 삶에서 이 힘든 물질계 세상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신이나 걔나 마찬가지다. 똑같이 같은 배를 탄 영혼들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심하게 대하지 말고 좀 따뜻하게, 관대하게, 내가 저 사람의 과 같은 위치에 있었더라면 나도 저랬을 수 있다. 저렇게 행동했을 수 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하면서 좀 마음을 넓게 가져라. 라는 얘기죠. 물론 말은 쉽죠. 네. 계속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No man is ever hurt as badly by what is done to him as by his own mental and emotional reactions to the injury. 자, 타인이 나에게 가한 일보다는,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때렸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상처를 입겠죠. 자, 그 일에 대한, 그 일 자체보다는 그 일에 대한 나의 정신적, 감정적 반응이 훨씬 더 큰 상처를 남기는 법이다. 예, 이 말 이해되셨나요? 자, 다른 사람이 나를 뭐 어떤 식으로 뭐 인신 공격을 하든 아니면 실제로 이제 뭐 펀치를 날리든 나에게 어떤 그 위해를 가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분노하고 증오심을 품게 되겠죠. 자, 하지만 그 타인이 나에게 가한 그 행동 자체, 그 펀치를 날려서 내가 얼굴이 얼얼한 것보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열받아서 분노하고 증오하게 되는 그런 정신적, 감정적 반응이 내 자신에게 훨씬 더 큰 상처를 남기는 법이다 라는 겁니다. 예.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뜨거운 그 숯덩어리를 이제 품게 된다라는 거죠. 숯덩어리에 이제 디는 것보다는 펀치 맞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죠? 예. On one occasion, the Greek philosopher Diogenes was insulted outrageously by an ignorant soldier who publicly spat in his face. 아주 오래전에 그 고대 그리스에서 한 군인이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얼굴에 이렇게 침을 뱉었답니다. 침을 뱉으면서 모욕을 줬어요. 참고로 이 디오게네스는 거지 철학자죠. 예, 아테네의 어떤 그 광장에서 이제 노숙을 했었던 그 진정한 말 그대로의 무소유를 실천했었던 그 거지 철학자인데,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군인이
이 철학자의 얼굴에다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그 굉장한 모욕이죠. 뭐 예나 지금이나 큰 모욕입니다. 자, 그랬더니 The great skeptic was silent for a moment and then observed with a smile. 자, 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스캡틱, 회의론자, 그 학파를 대표하는 철학자거든요. 이 위대한 회의 학파의 철학자는 그 잠시 이 모욕을 당한 후 잠시 침묵을 한 후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I realize that I should be properly incensed by this unwarranted act, but addiction to wisdom and love of man have taken away my temper, and I know not how to be angry. 아, 당신이 지금 나에게 그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정당한 이유 없이 나한테 이게 침을 뱉고 그런 모욕을 줬다. 그런 이유 없는 만행에 대해서 내가 이제 화를 내야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내가 지금 머릿속에서 잠깐 스쳐 지나갔다. 예. 너 지금 나한테 침 뱉었어? 그럼 난 이거 화를 내야 되겠는 걸?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하지만 그동안 지혜와 인간에 대한 사랑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증오심이 사라져 버렸다. 예, 그동안 내가 이제 평생 동안 철학자의 그 삶을 살면서 지혜를 신봉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헌신하다 보니까 그 사랑, 말하자면 사랑에 중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사랑에 중독이 되면 어떻습니까? 증오심 같은 게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증오심이 사라져서 내가 화를 내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말이죠. 내가 지금 당신에게, 그 군인에게 화를 내야 하는데, 내가 화를 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 화내는 방법을 까먹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 정도로 그 같은 얘기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빛을 비추듯이, 그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한평생 자기 삶 자체가 이제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증오심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 진짜 위대한 철학자네요. 진짜 엄청난 대인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 얘기가 생각나네요. 그 중국의 공자 있죠, 공자님. 예, 그 유교 사상의 이제 대표적인 그 스승인 그 공자가 그 군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군자라는 개념 아시죠? 그 영어로 이제 superior man이라고 하는데 이 공자님에 따르면 이 군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 선행을 하는데 워낙 익숙해져서 내가 이제 그 선행이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항상 옳은 일을 하는 것이 그동안 평생 동안 옳은 일을 하는 거에만 이제 집중하면서 그 헌신을 해왔기 때문에 그 군자는 악행을 저지를 수 없는 사람이 군자라고 합니다. 예. 이 사람은 뭐냐면은 삶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그 선이 너무 선에 중독이 돼 있어서 악을 행할 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군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도 말하자면 이제 공자님이 봤더라면 저 사람은 진정한 군자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네요. 아, 진짜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되게 존경스럽죠.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Hate is a destructive fixation on the point of attention. 자, 증오심이라는 것은 나의 관심을 어느 한 곳에 집중시켰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파괴적인 집착이다. 자, 여기서 이게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어느 안 좋은 쪽에 부정적인 어떤 일에 내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집중시켰을 때 그 파괴적인 집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파괴적인 집착 중에 하나가 바로 증오심이다. If the fixation is too intense for the individual to overcome by the power of his own will, suggestion therapy is indicated. 자, 이제 여기서 실용적인 이제 치유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이 집착, 이 증오하는 집착이 뭐 증오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부정적인 집착이 나 개인의 의지만으로 그 억누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암시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암시요법, 네. 일종의 정신치료 기법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in extreme cases, hypnotic therapy is useful. 그 집착이 아주 극단으로 치닫았을 경우, 그래서 너무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손 볼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을 때는 심지어 최면요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면요법을 통해서 뭐 정신과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 유네리 퍼블리싱에서 몇 년 전에 발간했었던 그 파워 오브 러브도 정신과 의사가 이제
쓴 책인데 그 사람이 이제 최면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자신을 찾아오는 이제 환자들의 이제 어린 시절에 겪었던 트라우마라든지 그 근본적인 이제 원인을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최면 요법 같은 거를 이제 썼잖아요. 예. 그래서 그 원인을 알게 되면은 이제 증상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과관계에서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최면 기법을 썼던 거죠. 자,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면 요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전생 퇴행까지 또 가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인데 뭐 일종의 어쨌든 이것은 정신 치료의 기법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자, there are instances in which the person hated has become the patient's best friend once the complex was broken. 자, 이 증오심에 대한 컴플렉스의 사슬을 끊어버린 후, 자, 그러니까 이 증오 컴플렉스에 대해서 근본적인 뿌리를 찾아낸 후, 그죠? 원인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에는 그 사람이 그 환자가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유를 알면,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미워했었구나.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완전히 말끔히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It is possible to hate anyone if only that person's faults are seen. And conversely, it is equally possible to like anyone after becoming aware of his virtues. 자, 누군가를 증오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의 단점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최소한 그 막대 먹은 면이 한두 가지는 있어야지 제가 그 어떤 상대방을 미워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단점, 즉 내가 그 상대방의 단점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원리로 그 상대방 그 어떤 타인의 장점을 알게 되면 그걸 얼마든지 좋아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이제 만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 너무 안 좋은 점만 보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증오하게 되고 뭐 분노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좋은 면을 발견할 수 있으면은 그 반대로 심지어 베스트 프렌드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안 좋은 것에서 억지로 좋은 점을 찾아내고 억지로 좋아하려고 뭐 노력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상대방에 대한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 상대방에 대한 나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오해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의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워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데 그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는 장점만 봐서도 안 되고 단점만 봐서도 안 되거든요. 이것을 두 가지 이 장점과 단점을 두루 봐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첫인상이 안 좋으면은 그 단점만 보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예. 그래서 단점에 이제 여기서도 뭐 픽세이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이제 한 군데 집착하는 거라 관심을 집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안 좋은 쪽에만 계속 집중을 하게 되면 한 가지 단점에 대해서 계속 집착을 하면서 집중을 하다 보면은 9가지의 그 좋은 점들은 안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말하자면 이제 사각지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의 원인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해요. 내가 진짜 지금 눈이 삐뚤어져가지고 좋은 점은 못 보고 나쁜 점만 보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확하게 봤을 때 이성적 사고라는 게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제 편견, 왜곡 이런 거 없이 전체를 내가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는 것. 그것이 곧 이성적인 사고고 철학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부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런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그토록 집착했었던 그 작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사례네요. Particularly difficult aversion complexes can result from marital incompatibility endur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자, 이제 해소하기 어려운 이런 그 증오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랜 세월 동안 불행을 감내하면서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 싹트는 상대에 대한 혐오감. 네.
이제 부부 생활을 이제 뭐 20년, 30년 동안 했는데 사실은 상대방이 이제 살면 살수록 이제 막 미워지는 거예요. 예, 뭐 어떤 그 정당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이게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1년 된 신혼부부 얘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그 내가 진짜 배우자를 원수로 여기면서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부부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부 사이에서 싹 트는 그런 갈등과 혐오감도 쉽게 해소하기 힘든 컴플렉스 중 하나다. Small irritations lovingly fostered develop into hate and even loathing. 자, 상대를 자극하는 작고 사소한 일,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소한 매너리즘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뭐 어떤 내가 보기에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습관이 있다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잘 때 이를 간다라든지, 뭐 그런 거 있죠. 코를 곤다라는 거. 코를 고는 게 물론 이제 그 듣는 입장에서는 좀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배우자가 나쁜 놈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오히려 이제 하지만 이게 갈등이 싹트게 되면은 그거 아주 사소한 것들 하나마다 사소한 그런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 진짜 꼴보기 싫다는 거죠. 그런 상대를 자극하는 작고 사소한 일에 대한 증오가 심해지면 이게 곧 혐오로 이어지게 된다. 예, 증오보다 더 심한 혐오. 예, 거의 뭐 상대를 벌레 취급하는 뭐 그런 거죠. It is a tragic mistake to permit human relationships to degenerate into domestic chaos. 자, 인간관계의 악화로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른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왕이면은 그 인간관계를 이렇게 잘 발전시키면 좋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들과도 모두 잘 지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렇지 않을 뭐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인다.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멀리 관계를 이제 단절시키는 게 뭐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에서는 그냥 그 사람이랑 연락 끊으면 그만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인간관계 중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부 관계잖아요. 자, 부부 관계. 그리고 이제 부부가 이제 자녀를 가져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진짜 그 인간관계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사회의 미래가 암울해지는 거죠. 예.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결혼관에 대한 이제 맨리 피올시의 이제 얘기를 이제 접할 수가 있는데요. The wiser course is for the couple to acknowledge the failure, break up the marriage, and part as friends. 자, 계속 서로 이렇게 경멸하고 미워하면서 계속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두 사람의 인간관계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차라리 이혼을 하고 그 친구로 지내는 편이 낫다. 네. 물론 이 구체적인 그 결혼 부부 생활에 대한 의견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저의 생각과 맨리 피올시의 뭐 생각도 다를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이건 맨리 피올시가 쓴 책이기 때문에 이분의 생각은 이렇다는 겁니다. Even if there are children, separation may be the better way. 자, 심지어 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애 때문에 이혼 못하는 그런 커플도 많잖아요, 그죠? 그 배우자는 꼴 보기 싫지만 애 때문에 내가 참는다. 뭐 그런 커플들. 예. 자,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 얘기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Inharmony in the home will blight the psyche of the small child and so perpetuate the parental complexes in the next generation.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하죠.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성장하는 어린아이는 그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죠.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우고 서로 으르렁대고 근데 그 아이는 뭐 3살, 4살밖에 안 됐는데 자,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랐을 때 삐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부 간의 갈등이라는 컴플렉스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가해자 피해자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매일 가정 폭력이 있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나중에 커서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된다라고 하죠. 예, 그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예, 나는 차라리 때리는 쪽이 되겠다, 아니면 차라리 맞는 쪽이 되겠다. 내가 나중에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됐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사실 그게 가장 좋은 길인데 그 길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맞거나 때리거나 그런 사이클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맨리 POC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부 간의 갈등이라는 컴플렉스가 다음 세대, 즉 아이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똑같은 사이클, 그 악순환을 반복하는데 이제 참여하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증오심에 대한 그 맨리 POC의 생각, 증오심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장 아까 얘기 나왔었죠. 이 증오심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집착하는 감정,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삶과 인간에 대한 철학을 개발하는 것이다. 철학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심리학도 공부하면 좋다. 심리학이나 이런 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사람이 관대해진다라는 거죠. 남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더 따스하게 대해지게 된다는 거죠. 공부를 제대로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오히려 증오심만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 증오심 굉장히 부정적인 주제입니다만은 우리 삶의 일부이고, 뭐 저도 그렇고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 아마 주변에 자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조금 더 많이 해보면 어떨까? 저도 물론 이제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인간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두려움, 그리고 오늘 증오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힐링, 이게 전부 다 이거 부정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치유, 이 책 자체가 이제 주제가 힐링이잖아요. 힐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자체 힐링을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제가 한번 공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 있으면 더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